공기압을 넣던 타이어가 갑자기 폭발해 옆에 있던 70대 고객이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인이 많이 다니는 인도 옆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유족들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도의 널브러진 타이어 사이로 여성 2명이 걸어갑니다. 잠시 뒤 같은 길로 한 남성이 걸어 나오고 갑자기 옆에 있던 타이어가 폭발합니다. 큰 충격에 이 남성은 타이어 더미로 바로 쓰러집니다.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A씨는 20여 분 뒤 구급차 안에서 대동맥 파열로 숨졌습니다. 50년 경력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타이어 수리를 맡기러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수시로 타이어가 터졌대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별 대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저희는 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은 노후된 화물차 타이어에 공기압을 넣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낡은 타이어에 찢어진 틈에서 압력차로 폭발한 건데 A씨는 타이어 파편이 아니라 강력한 공기압에 복부를 강타당했습니다. 화물용 타이어인 만큼 공기압도 승용차용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행인이 많이 다니는 인도 옆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고 뒤에도 여전히 타이어가 인도에 방치된 채 공기압을 넣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내는 것 때문에 타이어에 바람이 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있기라 하거든. 있기라 하는데 그거는 뭐 한다고 그 사람이 쭉 쳐다보고 있더라고. 나는 모르지만 안 타는 이상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경찰은 평소에도 폭발이 잦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현직 부산시의원이 10대 미성년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몰래 찍힌 여성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K의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 지난 4월 중순입니다. 엑스포 실사단 맞이 불꽃축제에 참석한 뒤 술에 취해 시내버스에서 10대 미성년 여성 2~3명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또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K 의원은 최근에야 시의회에 사실을 알리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비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구의원을 거친 K시의원은 특성화고 교사 출신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당과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노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시의회에 잇따른 성비위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사유도로를 사서 통행을 막는 이른바 알박기가 부산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도상 도로는 다른 땅에 비해 싸다는 점을 노린 건데 아예 알박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앞 도로에 철제봉이 박힙니다. 봉에 막혀 차량 통행이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달 이 일대 도로를 사들인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른바 알박기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펜스 때문에 아예 입구가 막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뭐 10톤 이상 되는 차들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아무리 개인 땅이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도로는 다른 용도의 땅에 비해 개발 가치가 적어 싼 값에 팔립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도 감정가보다 10배 넘게 싸게 팔렸습니다. 보통 알박기에 나서면 통행료나 도로 매입을 근거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야 대하.
LCT 펜스도 마찬가지고 해리감길 펜스도 마찬가지고 철거한 게 합의가 돼서 철거가 됐지 뭐 매니보도 철거가 되거나 뭐 개인 도로라도 법에 따라 통행을 제한할 수 없지만 이곳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로 분류돼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맹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문업자가 생겼을 만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 토지다 보니 뭐 건축법이나 이런 법령으로 이를 제한을 한다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국에 이런 문제들은 한두 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 조금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적인 영역인 도로를 놓고 알박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할구청과 토지주 등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BNK금융이 계열사 간 대출 금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잔금 집단 대출에 계열사인 두 은행이 경쟁에 나서자 금리가 낮은 쪽인 경남은행 대출을 중단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하려면 다음 달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에 당첨된 A씨도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난달 집단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 4곳이 문자를 보내가며 홍보를 진행했는데 경남은행의 대출 금리가 3.9%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뒤 A씨는 경남은행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 문의를 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은행입니다.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남은행 금리가 많이 좋고 부산은행 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주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희 금리를 당장 더 올리라고 해서 일단 접수가 정지가 됐습니다. 같은 BNK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인 부산은행이 적용한 4% 중반대로 금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접수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경남은행은 대출 접수 사흘 만에 집단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대출 승인장 나온 지 3일째인데 승인장 나오고 이렇게 엎어진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에 대해 BNK 측은 경남은행에 외압을 넣은 일이 전혀 없었고 경남은행의 금리 책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행 내부에서는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에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아파트 분양해봤지만 대출 금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거를 막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 월 이자 부담이 많이 올라가겠죠. 최소한 뭐 10에서 20만 이상씩 다 올라갈 것으로. 저렴한 대출 기회를 놓친 입주민들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요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무르익은 가을꽃들은 절정을 이루고 있고 지역 곳곳에는 가을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막산 정상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이 온통 보랏빛입니다. 이맘때 절정을 이루는 아스타 국화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탁 트인 경관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몇 해 전부터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가족 연인들이 꾸준히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국화도 예쁘게 펴있고 경치도 보니까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부산 경남 곳곳에서는 이번 달 내내 다양한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역민의 화합을 강조한 한마당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군민체육대회도 개최됩니다. 평생학습제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8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규모의 평생학습 축제,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리아 축제, 그리고 애우와 애도니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이미 개막해 순항 중이고 부산 영도다리 축제와 동래 읍성 축제 등도 이번 주말 동안 이어집니다. 완연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층이 중장년을 넘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부터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과 서비스 솔루션까지 내놓으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킥더허드를 김거른 기자가 소개합니다. 쏟아지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고민 끝에 장만해놓고도 규칙적인 복용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지역 스타트업 킥더허들이 개인 맞춤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이유입니다.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면 AI는 물론 약사와 1:1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습니다. 약사님이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기에 굉장히 좀 쉬운 면이 있고요. 합리적 가격에 소분된 맞춤 영양제가 정기 배송되는 데 이어 앱을 통해 꾸준한 복용 습관까지 챙겨줍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제대로 겨냥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창업 이듬해 10억 원의 매출은 3년 만에 30배 이상 폭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공은 자연스레 오프라인 진출로 이어졌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과 제휴한 팝업 스토어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약사 일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설계를 반영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니 가장 큰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방법도 도전적입니다. 아예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를 만들어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 공략에 주요했습니다. MZ세대들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매출 40억 원을 거둔 일본에 이어 아시아 8개국 진출까지 현실화되면서 경남 최초의 유니콘 스타트업 탄생 신화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지역의 많은 환자들은 오랜 시간과 큰 돈을 들여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해법을 모색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수도권 병원을 찾아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들도 많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 또 환자들의 체력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원정 진료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이 암과 심장 질환을 잘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골드나우가 있는 걸 잘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을 막고 지역민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부산에는 소아과 전문의 신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도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화두로 제시됐습니다. KNN이 주최한 의료분권 포럼에서는 지역 의료분권의 현실을 짚어보고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특히 부산시와의 협력 연계 관계가 중요하겠고요. 그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잘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직접 풀어주는 시민 건강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시민들께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의 기회를 드림으로써 개인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정보라든가 현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분들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한편 최신 의료기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남권 최대 의료종합 박람회도 오는 15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창원시 성산구 남산이교 사거리에서 17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신호대기 하던 승용차 2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대장정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배우 고민 씨와 홍경의 사회로 열린 폐막식에선 중국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집행위원장 공석과 예산 축소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14만 2천여 명의 관객들이 이번 영화제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43회 부산미술제와 부산미술협회 아트페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미술제는 부산미술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회화,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아트페어에서는 170여 개 부스에서 3,5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작가 특별전도 함께 열립니다. 주말인 내일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볕이 비춰지면서 한낮에는 부산이 24도, 진주는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무척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2도, 거창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은 15도, 함안은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6도, 양산은 14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권 낮 기온 모두 2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쾌청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아침에는 평년보다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